자, 이제 85강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계속 저번 강의에 이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또 다른, 자, 계약갱신 요구 부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권리금 내용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제 작년에 생겼던 부분입니다. 2015년 때 새롭게 들어온 내용으로서 사실 배우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엉터리로만 개정돼가지고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나 문제가 많더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놓고요. 앞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언제 개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또 강의를 또 하도록 하죠. 자, 이때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하는 자나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의 비품, 거래처, 신용영업사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자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그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다. 금전의 대가를 뭐라 한다?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판례상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달달달 외울 필요 없이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권리금 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 권리금 계약의 잘 보셔야 계약의 주체자가 누군지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이렇게 되면 틀리죠. 자, 그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때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자,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서는 한다.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서는 안 된다. 방해금지가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때 누구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자, 여기서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제외한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사유, 대표는 뭐예요? 3개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3개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단은 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금지되는 방해인을 보게 되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누가 주선한 거예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누가?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누가? 임대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자, 그리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해. 자, 임차인이 주선한 자. 여기에는 임대인이 주선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자로 하여금 자, 이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자에게 얘한테 권리금 주지 마.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 이건 뭐냐면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걸 너무 터무니없이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하는 거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대부분 계약을 깨려고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을 깨려고 요구할 때 이렇게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니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이렇게 금지되는 행위, 결국 금지되는 행위는 결국 누구에게는 이거야. 자,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 자, 임대인이 주선은 아니에요. 임차인이 주선의 신규 임차인에게 뭐 보증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터무니없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거나 그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는데요.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참 이 문장을 보면요. 엉터리로 개정됐다는 이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적어도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상가임대차를 한 번이라도 좀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으로서 한 번이라도 좀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보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실제로 어떻게 알아요, 이걸? 들어오는 사람이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또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가 한다면 그 도대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어떻게 우려가 있는지는 모르죠. 자,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거절 사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외에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자, 1년 6개월 이상 자, 숫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이상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기부한다든가 그런 거죠.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누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이 숫자 1년 6개월 요거 어려운지 좀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일단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어떻게 된다?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그 조건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이 뒤에 거부터 보죠.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이게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란 처음에 임차인이 들어올 때 권리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으로서 들어올 때 1억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죠? 장사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는 1억, 새로운 내가 나갈 때, 신규 임차인에게 2억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처음에 들어올 때 권리금 1억 주고 들어왔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넘길 때는 2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얼마고? 1억이고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2억인 거죠. 이때 낮은 거 1억 내가 받은 권리금만 그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로 소멸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청구하지 않는다? 연도수 기억해놓으셔도 돼요. 3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에 드리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사실은 참 이것도 힘든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일단 판단하는 게 힘든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요 권리금 적용 안 됩니다. 이 보호되는 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이것도 권리금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